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온이 또 낮에 오르면서요,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이 주말까지 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가 요즘 심하죠. 이번 주 후반까지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환절기 건강관리 정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서 이달 중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춘천시 관내의 후보지를 한정해 놓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전체 도민들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또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감염 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현재 2023년 초 개국을 목표로 준비에 나서고 있는 영월군 마을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이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도시가스의 보급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0%대에 그쳐 이 도민들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강원은 제주에 이어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고 또 공급 비용도 높아져 도시가스 소매 요금도 역시 제주에 이어서 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횡성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방위 조사가 펼쳐집니다. 횡성군은 이달 말까지 원주 8전투 비행단 군용기 운항 노선에 포함된 횡성읍 소재 중고교 4곳의 재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는 지난 5일이죠.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달 중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었죠.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연결해서요.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은 사실 이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좀 처음부터 왜 이걸 춘천시 관내에만 한정하느냐, 좀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공론화 좀 과정을 제기했었고요. 좀 법적인 그 대처도 함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요. 어땠습니까? 예,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리하게 지금 뭐 진행되다 보니까 예. 예, 성과가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초에는 그 옛 미군 기지였죠. 캠프 페이지인가요?
예, 캠프 페이지죠. 예, 캠프 페이지로 캠프 페이지 90. 예. 예,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은 김진태 신임 지사로 바뀌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하지만 그 원점이 춘천 관내인 것은 계속해서 그 틀을 깨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가운데 그 위원회를 또 설치해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전 도지사나 현 도지사나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 이외에는 아예 거론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지선정위원회도 8월 달에 만들어서 벌써 이번 달에 이제 2차 회의도 하고 네. 연말까지는 다 이제 부지선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춘천에 한 8곳 정도의 이전 후보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번 2차 회의에서요. 도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뭐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 자체가 상당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도민들을 기망하는 것이죠. 저희가 원지 번영회를 비롯해서 강원 도민 전체가 요구하는 바는 강원도 전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디에 신청서를 건립할 것인가 후보지 선정 문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공론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네.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여론조사는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물어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민 전체의 의견 방향이 의견들이 과연 신청사를 어느 지역에 위치해서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론화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여론조사를 했다. 아마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뭐 평가 기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공론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체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컨셉, 방향성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면접. 당연하죠. 네. 그런 거야. 뭐 진짜 그걸 여론조사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확장성, 경제성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 기준을 잡는 것은 그거는 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지역에서도 다 여러 가지 그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한 내용들이죠. 네,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을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확한 뭐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가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준을 대상으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왜 이렇게 나오겠군요. 당신은 청사 이전할 때 어떤 것을 제일 중요시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접근성, 경제성, 뭐 타 지역과의 뭐 활용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겠죠. 네, 굉장히 추상적이겠는데요. 이거 뭐 하나마나 한 얘기 괜히 형식적으로 우리는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공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이게 여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춘천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후보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예 늦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전도지사나 현도지사나 또 모든 거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인사들이 뭐 아예 춘천의 못을 바꾸서 다른 데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그 강원도 신청사는 이게 100년 대계 사업이고 또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때 맞춰서 그야말로 정말로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발전에 어느 지역이 가장 유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하게 춘천의 못을 바꾸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건 옳지 않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에 여론조사를 토대로 3차 회의를 연다는 것인데요. 좀 남은 일정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현 도지사가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연말까지 부지 선정을 확정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조례 내에 도민 전체의 18개 시군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단에 의한 부지 선정 과정을 꼭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주민 발안에 의한 조례 신청은 마무리됐고요. 네. 현재 다시 주민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조례를 통해서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던 다 우리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네. 지금 춘천을 몰아치기식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끝내고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방송이 저희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춘천시 관내에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묻는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관심이 있을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춘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춘천 시민들한테 묻고 또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강원도민한테 묻고 그러면은 강원도청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괜찮은 비유 하셨네요. 원주시청 옮기는데 춘천 시민들에게 기준 묻는다면 이걸 왜 묻지 할 만하겠죠. 알겠습니다. 향후 번영의 차원에서는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네, 현재 지금 서명운동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 우리 도민들 또 우리 KBS에서도 좀 이 객관적이고 공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벌써 동료가 되겠군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이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원주시 코로나 발생 현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요즘 추세 어떻습니까? 네, 9월에 들어서면서 추석 연휴가 있고 또 10월에 공휴일이 많아서 확진자가 늘 우려가 있었는데요. 걱정과 달리 지난주인 10월 첫째 주 원주시의 주간 확진자 수는 1,2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80여 명 줄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유행은 정점을 지나서 7주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감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는요. 이 선별진료소까지 가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검사 버스를 운영 중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코로나19 이동형 진단 검사 버스를 지난 9월 중순부터 운영 중인데요.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동시에 무료로 진행합니다. 또 추석 연휴와 10월 대체 공휴일로 코로나의 추가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요.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거리가 먼 시설에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이명욱 방역대책 추진단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의 전폭적인 협조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진단검사 버스는 코로나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검사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환절기 집중 방역에 고심하던 원주시의 요청에 최우선적으로 진단검사 버스를 지원해 주신 강원도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진단검사 버스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진단검사 버스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거리가 먼 시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한 이번 진단검사 버스에 더욱 많은 시설에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원주시 관내 감염 취약 시설 상당히 좀 많은 곳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진단검사 버스 이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 이동형 진단검사버스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운영하는데요. 종합체육관 지하 주차장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이 요청하면 버스가 직접 방문하는 출장 검사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원주시의 코로나 진단검사버스는 12번 운영했는데요. 검사에 참여한 시설은 총 115곳입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시설 2개소에는 버스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2번의 버스 운영 중 신속항원 검사에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바로 PCR 검사를 진행해서 이 중 3명이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데요.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확진자들과 관련된 시설 3개소에는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 추가 확산을 조기에 관리했습니다. 이명욱 방역대책 추진단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최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고 코로나19의 다양한 세포 변이 등장과 면역이 감소하는 겨울철에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및 독감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등 건강한 거리두기, 환기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버스 운영 계획은 어떻던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까지 코로나 진단 검사 버스가 운영될 계획이었는데요. 시설의 요청과 코로나 추가 확산을 고려해서 앞으로 쭉 추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검사를 원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 장애인 복지시설은 코로나 진단 검사 버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 지역에서요. 영월군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내년 초 개국을 목표로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 라디오 99.1MHz 사람들도 사진전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마을 라디오가 주파수를 달게 되는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부이사장 겸 또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관장이기도 하죠. 고명진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국, 마을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은 요즘 여러 곳에서 있지만은 이 주파수를 부여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된 겁니까? 예. 그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은 FM 주파수를 이제 할당을 받는 것이고요. 네. FM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10와트 이하의 소출력으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죠. 네. 그것이 이제 비영리 방송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의 이제 특징이라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들을 수 없는 주민들의 이야기 또 동네 소중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가청 권역은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우선은 이제 영월 읍내가 되겠고요. 예. 요것이 이제 지역별로 그 국의 읍면별로 이렇게 중계기를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은 네. 그러한 방송을 함께 다 들을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주파수가 99.1MHz.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시범 방송은 현재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 마을 공동체 라디오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 두 분의 PD께서 네. 매주 금요일 2시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유튜브로 가고 예. 정식 주파수 활용은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예. 내년 2월 정도에 이렇게 정식적인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어디에 설립되는 겁니까? 방송국은 이제 우리 거운리에 거운 폐교를 이용한 그 학교를 저희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 주사무소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죠, 폐교가.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또 그 방송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그다음에 주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개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에 18시간 동안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방송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송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해봐서 하는데요. 하루에 18시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사진전을 하게 된 것도, 그 지역, 그 마을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은 역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캠페인도 하게 되고 네. 또 그 함께 하면서 이제 가치를 느끼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준비단 몇 분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6분이 하고 있는데 아마 99.1MHz처럼 99분이 아마 이제 금년 내에 준비를 해서 네. 내년에 이제 개국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함께 할 그러한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수익 구조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수익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만든 자체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난 방송을 중점으로 두고 이제 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재난 방송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그 재난 방송을 지원을 받게 돼서 아마 상당 부분을 함께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가 가치 있는 방송국으로 만들어가자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간에서 현재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FM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그 홍보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성원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10일 날 공동체 라디오를 준비하고 있는 거운 분교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의 공간은 그 폐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실 한 칸을 아예 우리 거운 갤러리라고 명명을 해서 우리 영월 지역의 생활 문화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갤러리로 처음 전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 과정이 이제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행히 영월읍 내 복례산 799.8m의 해발의 그 통신 탑이 있기 때문에 전파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영월군 또 영월
관내에 있는 그 단체들이 함께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년 정식 개국할 때요. 한번 저희하고 좀 콜라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예.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하시지만 시간 다 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고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